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8월 8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이 내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안정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정된다 할지라도 상처뿐인 영광이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평소 매우 비판적이었던 사람들도 이번 국민의힘의 이준석 쫓아내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심정들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명분도 없고 꼼수의 연속인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도 오늘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는 모임을 주축으로 오늘 긴급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들은 이준석 한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이준석 팬클럽이 아니다. 그러나 전체 당원들이 투표로 선출한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당원, 당규를 무시하고 쫓아내는 것, 이것은 민주적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온라인을 중심으로 모임을 확대하고 있는데 오픈 채팅방에 약 6,000명이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한 카페를 만들었는데 지금 1,800명 정도가 회원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당원도 있고 당원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있고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서 발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신인규 전 부대변인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호감과 비호감으로 모인 것이 아니다. 누구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생각이 없다. 보수는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여긴다. 당원 당규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절차 위반도 문제지만 선거를 통해 당원들이 당대표에게 주권을 위임했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 헌법 정신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진다. 상식을 가진 사람은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다.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당원 당규를 무시해도 된다. 수단이 불법해도 넘어가자는 얘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의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선언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동안 취했던 모든 당원 당규 해석,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한 의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법을 무시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데 이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국민의힘이 취한 이 모든 과정들은 당원 당규에 맞지 않는 꼼수의 연속입니다. 이어서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굉장히 경청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올린 페이스북 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당원 당규의 물리적 해석 이전에 민주정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전 당원이 선출한 당대표를 일부 정치인들로 구성된 전국위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상 해임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하는 당원 주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사실 정치가 이런 식으로 사법화되는 게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지만 정치가 실종된 순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이준석 당대표의 처신도 참으로 못마땅한 점이 많지만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 판인데 가만히 앉아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더구나 그는 핍박받는 약자가 되어 몸집이 자꾸 불어나 독자 세력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에서 말이다. 왜 이준석 대표에게 출구조차 열어주지 않고 궁지로 모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누구라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돌아서서 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나? 비대위 출범 결정이야 당을 이대로 둘 순 없으니 전국위에서 조속히 처리한다 손 치더라도 비대위 이후 조기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만큼은 조만간 있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하는 게 더 큰 혼란을 막는 길이다. 그 사이에 비대위가
국정 목표에 맞춰 당의 방향과 가치를 정립하여 당원들에게 공통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단합되게 하자. 만에 하나라도 너무 서둘러서 새 대표를 선출했다가 이준석 대표의 사건이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별것 아니라 판단되면 새 대표의 정통성은 흔들리게 되고 자칫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져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당권 주자들도 눈앞의 당권보다는 국가와 당의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 국정 동력이 상실되고 당이 와해되면 그까지 당권이 무슨 소용이며 영남 소수당 수준으로 쪼그라들 거면 그까지 공천권이 무슨 소용인가. 자신 나라를 망치고 보수를 괴멸로 이끈 장본인으로 몰려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을 터이다. 원인 제공을 이준석 대표가 했든 누가 했든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당대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2030 세대와 6070 세대의 중간자적 입장에 서 있는 나로서는 자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큰 선거를 2번이나 이기고 왜 자학들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죽어나는데 집권당이 왜 이러고들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천신만고 끝에 어떻게 해서 이룩한 정권 교체인데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고 자멸해 가고 있는지 당원들은 속상하고 분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이건 윤석열 정부를 뽑아준 국민들이 아마 다 같이 느끼는 심정일 겁니다. 대체 왜 저러고들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잘못도 많이 했지만 맹활약도 많이 했고 결국 선거에서 우린 이기지 않았는가? 측근이란 자들은 대통령의 감정을 부추겨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당선되었으니 지구를 떠날 건가? 아직 우주선이 없는데 그냥 함께 지구를 지킴이 어떠한가? 라며 호탕하게 웃는다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런 비아냥에 대해서도 좀 통 크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라는 거죠. 호탕하게 웃는다면 여러 가지로 우울한 우리 국민들 기분이 훨씬 밝아지지 않겠는가. 통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는 게 정치의 철칙이다. 세대와 지역, 직능 등 다양한 정치 세력 간의 연합으로 이긴 대선에서 그 연합이 깨지고 와해되면 아무리 잘해도 지지율은 추락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권력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이다. 역사적으로 국민들은 권력을 독식하고자 하는 세력을 심판해왔다. 이대로면 최악의 경우 국민의힘은 영남 소수당으로 쪼그라들지도 모른다. 이미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심이 멀어지고 있다. 정치는 적과도 손을 잡을 땐 잡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 당과 당원을 진정 생각한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자,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주 주목할 부분이 있죠. 이준석 몰아내기는 좋은데 왜 이렇게 어떤 퇴로도 마련해 주지 않고 이렇게 구석으로 몰고 있는가. 이 점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이렇게 조속히 정리하려고 하는 이런 꼼수의 연속이 사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심각한 이 분열 상황, 아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지지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집권 여당의 이런 정당성을 상실한 이준석 쫓아내기가 앞으로 두고두고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을지 너무나 걱정이 큽니다. 뭔가 정치력이 좀 발휘되어야 할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